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대비 제166강은 하이데커 제자와 불륜, 철학자와 사랑 9번째 시간인데요. 젊은 시절의 하이데커와 한나 아렌트, 이렇게 하이데커 교수입니다. 한나 아렌트 젊었을 때 모습이고, 하이데커가 나치에 이제 협력을 했죠. 그러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의 순서는 먼저 하이데커와 한나 아렌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는지,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하이데커가 나치 당원이 된 배경, 또 하이데커 부부는 또 특이했다고 그래요. 아렌트가 결국에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하이데커를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까지 오늘 영상 꾸며봤습니다. 하이데크 하면은 이제 20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죠. 독일 남부 메스케르키에서 태어났고 성당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총을 치던 아이였다고 그러는데요. 1927년 그 유명한 존재와 시간을 출간함으로써 세계적인 철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마르부르크 대학교와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를 역임했는데 이제 평생 오점 중에 하나가 나치를 어, 이렇게 지지했다 이건데요. 자, 반면에 한나 아렌트는 독일에서 유대계로 출생했고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고 작가이자 정치 이론가입니다. 1959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여성 최초로 전임 교수가 된 인물이고 나치 대표 그 전범인 아이히만 재판에 참석해서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을 도출해낸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부당한 권위에 동조하면 언제든 악을 저지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간의 조건이죠.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요? 아렌트는 마르쿠르크 대학 철학과 입학을 해서 지도교수로서 메스키르케 마법사라고 불린 하이데커를 만나게 됩니다. 하이데커는 존재와 시간을 출간하기 전부터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러나 당시 하이데커는 35세의 유부남, 아들이 둘이나 딸린 유부남이었고, 아렌트는 18세의 그 여대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렌트는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는 매독을 앓다 죽었는데요. 이 아버지의 부재가 하이데커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하이데커는 촌놈티가 나는 얼굴이지만은 아렌트로서는 아버지 대신 숭배할 만한 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또 한편 하이데커 아내는 그 보수적이고 무뚝뚝한 전형적인 독일 여성이었던 데 비해서 아렌트는 이국적인 풍모와 우아하고 명민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또 양감에 찬 10대 후반의 젊은 여대생이었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하이데커는 열심히 자신의 강의를 듣는 아렌트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끼고 쪽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오늘 저녁 내 연구실에 들려줘요. 내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는 하이데커와 그의 아내, 여기는 한나 아렌트입니다. 하이데크는 자신의 철학적 사유와 문학, 음악, 자연 등을 강의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아렌트를 사로잡아온 주제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적 감수성이 비슷한 몽상가에 가까웠고 훗날 하이데커는 만일에 아렌트가 없었다면 존재와 시간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하이데커는 아렌트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혹했는데 하이데커는 다른 여학생들과도 거리낌 없이 연인관계를 맺곤 했습니다. 자, 아렌트가 점점 부담스러워진 하이데커는 이 아렌트를 야스퍼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아렌트에게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합니다. 아렌트는 낙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자녀가 없었던 야스퍼스에게 아렌트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렌트에게서 야스퍼스는 평생의 스승이었고 두 사람은 40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20세기 최고 철학자가 어떻게 나치 당원이 됐을까요? 1933년 3월 나치 총선에서 288석으로서 정권을 쥐게 되는데 같은 해 4월 5일 취임한 폰 멜렌드르프 총장은 반유대주의 현수막을 개항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바로 총장직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밀렌도르프는 대학 동료인 하이데거에게 차기 총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치당의 간부가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4월 21일 대학 평의에서 신임 총장이 선출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학이고 여기가 동료들과 함께한 하이데거의 모습입니다. 자, 당직을 맡지 않고 당을 위해 활동하지도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당하고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가 이렇게 해서 나치 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7일 총장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은 학생들에게 3대 봉사, 지식 추구, 노동, 군사훈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렌트가 격분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이데거 역시 반유대주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유대인 저자책을 퇴출시키는 행위는 금지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취임 10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나치 패망 이후에 하이데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치 정권 하에서는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던 하이데거는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치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강의가 금지됐습니다. 1945년 휴직했다가 그 이듬해 해직되어서 봉급의 일부를 저지당했고 그 다음에는 연금까지 박탈을 당했습니다. 1951년 9월에 복권돼서 강단에 복귀했다가 다음에 명예교수로 물러나서 현실 정치와 완전히 담을 쌓고 강연과 저술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여기는 하이데거가 말년을 보냈던 오두막이고 여기는 프라이부르크입니다. 하이데거 부분은 특이했다고 그랬는데요. 하이데거는 대학에서 만난 엘프리데와 결혼했는데 하이데거의 차남 헤르만 하이데거는 나는 하이데거의 친아들이 아니다고 선언했는데 엘프리데와 남자친구 프리델 시저 사이에서 태어난 어, 아들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걸 알고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데요. 이 무렵에 하이데거 역시 엘리자베스 블로우만 그 자기 부인의 대학 친구인데 블로우만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한나 아렌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걸 봤을 때 하이데거 부부는 개방 결혼, 즉 다른 이성과의 혼외 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결혼을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이 듭니다. 하이데거의 나치 부역과 아렌트의 분노인데요.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아렌트는 유대인 철학자 권트 슈트를 만나 1929년 결혼을 하게 되고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문화 재건기구의 의장으로 활동하는데요. 여기는 한나 아렌트와 첫 남편 슈텔은 오른쪽 여기는 이제 유대교 율법에 따른 코셔와 한식을 결합한 식단입니다. 1933년 하이데거의 나치 협력 소식을 들은 한나 아렌트는 그것은 마치 시칠리 섬의 독재자 디오니소스의 스승이 되었던 플라톤의 과거와 다르지 않다. 시칠리 섬은 이탈리아의 남단의 큰 섬인데요. 플라톤은 이상국가 실현을 위해서 디오니소스 정치 고문 역할을 했는데 디오니소스의 과도 정치를 비난했다가 노예로 팔리고 아테네로 돌아와서 아카데미를 세웠죠.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다시 초청을 함으로써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이상정치 실현에 실패한 거죠. 이후에 하렌트 행적을 보면 파리에서 독일 철학자이자 시인 불리허를 만났는데 불리허는 체포돼서 감옥에 갔다가 2달 만에 석방하게 되고 사랑이 없었던 유대인 철학자 남편 슈테른과 이혼한 후에 1940년 불리허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5월 남편과 어머니와 함께 뉴욕항에 도착하는데요.
여기는 어렸을 때 아렌트와 어머니 마르타의 모습입니다. 아렌트가 하이데크를 위해 변호를 나선 데는 남편 불리허의 권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불리허는 철학을 위해서는 하이데크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로써 1950년 2월 7일 자신이 묵는 호텔에서 하이데크와 첫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때 하이데크는 우울증과 실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렌트는 다음날 하이데크의 집을 찾아가 부인 엘프리드를 만나는데, 아렌트는 나중에 청문회에서 하이데크가 다른 동조자들보다 더 빨리, 더 철저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하면서 하이데크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이데크의 두 여인, 아내와 한나 아렌트인데요. 아내인 엘프리데는 남편이 사랑한 여자 아렌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또 아렌트로서는 엘프리드의 반유대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이데크 입장에서는 아내를 놓칠 수도 없고 한나 아렌트를 잃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요. 1952년 5월 19일 아렌트가 하이데크 집을 방문하자 엘프리드의 질투심은 거의 미칠 정도로 극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재회인데 하이데크가 노안으로 병석에 눕자 하이데크의 부인은 아렌트에게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로써 1975년 8월 중순에 69세의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서 독일로 날아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하이데크 곁으로 다가갑니다. 스승의 얼굴은 무척이나 늙어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애제자, 사랑하는 여인을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이데크의 생가 마당에서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하이데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내는데요. 당신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날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도 알고 있죠? 신의 뜻대로 나는 죽고 난 뒤에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거예요. 한나 아렌트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5개월 시차로 죽게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온 한나는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975년 12월 4일 69세로 사망하게 되는데 아렌트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와 남편의 사진 옆에 하이데크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엄청난 골초였다고 그래요. 한네 아렌트가. 이때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담배를 피는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사명과 같다. 담배를 통해 나 개인의 몸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지라도 이를 통해 더 풍부한 사유를 한다면 인류에게 이득이다. 독일인 특유의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담배로 인해서 아렌트는 말년에 뇌경색과 심장병을 앓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장례식에는 이 하이데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이데커 역시 5개월 후인 1976년 5월 28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인 소녀와 나치로 타락한 천재 철학자 하이데커의 50년에 걸친 사랑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데커의 고향인 메스키리키 그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스키리 이제 시립묘지 정문이고 하이데커의 가족묘지 그리고 하이데커의 묘지인데 이 위에 있는 별은 하이데커의 뜻에 따라서 새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자면 하이데커 20세기 가장 유명한 철학자와 유대계 여성 철학자 한네 아렌트의 사랑인데 35세 유부남 교수와 18세 여대생이 만나서 이렇게 총장을 역임함으로써 하이데커가 나치 당원이 되고 그로써 두 사람의 사이가 잠깐 벌어졌다가 결국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하이데커 부부가 개방 결혼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를 유지했다는 거고 결국 마지막 재회를 끝으로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저의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철학 스캔들을 많이 참고해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길 문학 리뷰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